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일일 컨텐츠화 돼서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인데 여러 가지 뉴스와 우리 증시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보사 사태로 코롱 티슈진이 거래 정지가 됐었고 지금 그게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이 됐다는 거고, 일단 이의 신청 때는 15일에 재심의하고 할 거라고 하고, 코론 행정 절차 적극 대응할 거라고 하니까 일단 재심의가 되긴 하겠죠. 진행이 절차가 들어가긴 할 텐데, 어쨌든 상장 폐지 결정은 나온 상황이고, 이걸 뒤집을지는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많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의 뭔가 악재가 터지면서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기사 보고서 이제 공시 보고서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라젠도 거래 정지가 돼 있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으로 상장돼서 뭐 실적도 없는데 상장돼서 뭐 시총도 굉장히 기대감을 올렸다가 꺼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지가 됐는데, 지금 이것도 뭐 결국에는 비슷한 길 가지 않을까 되는 그런, 일단 연기는 했지만 결정에 대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제 우리 증시가 시가가 떠서 시작했는데 바로 빠졌어요. 왜냐면 이제 군에서 진돗개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인데, 이게 뭐 결국엔 뭐 민간인 기준으로 좀 가는 부분이고, 뭐 한 명이 내려왔다고 해요. 근데 과거 노크 기준으로 뚫린 그 장소로 그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진돗개 발령후에도 DMZ, GMG 휘젓고 다녀라는 부분이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동부전선에서 이렇게 뭐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최근에 북한 관련 짜잘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짜잘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한 흐름에 따라 빅텍이 쬐끔쬐끔씩 올라오던 가운데 뭐 진돗개 발령 소식에 시가 높이 뜨고 그냥 어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일단 북한 관련 뭐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뭐 방산주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빅텍이 좀 대장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반대편도 같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것도 같이 봐야 됐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게 저 이슈가 나왔네? 어, 방산주 사야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물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뭐 빅텍이 무너지는 가운데 오히려 경업주는 또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또 빅텍 같은 경우는 공시가 하나 있어요. 공시를 좀 보면 여기 자기 주식 처분 결정 뭐그 공시가 있어요. 일단 처분 대상 가격은 7,770원이라고 나와 있고, 물론 이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리고 처분 기간은 내년 1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처분해서 지금 뭐 사업 건립 투자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규 사업 및 연구 개발 투자 재원 확보할 거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7,770원 정도에 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밑에선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 했죠. 조금. 그렇지만 물론 이게 이 금액에 무조건 판다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 선에서 팔겠다는 의지니까. 그러니까 빅텍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에서 7,770원 이하는 조금 싼 가격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랬던 가운데, 어쨌든 그 이상 가서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빅텍 같은 경우는 좀 자사주로 좀 재미를 많이 보는 회사예요. 자사주 이렇게. 그래서 이 자사주 처분 결정이랑 자사주 취득 공시를 좀 잘 보면서 조금 어 접근을 한다면 빅텍 매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자사주를 한번 취득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다 매도를 못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매도를 못하는 가운데서 좀 뭔가 흐름이 뭐 차트적으로 흐름이 뭐 조짐 이상하다 좀 하면 그때 좀 접근해서 들고 있다가, 또 이제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 나왔을 때 같이 조금 팔아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매를 굉장히 잘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사주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뭐 공시를 가지고 그냥 공시가 매수 사인이다. 취득 공시가. 그리고 자사 처분 결정이 매도 사인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근데 어쨌든 현재는 공시가 나와 있는 상태고 처분 종료일이 1월 7일까지예요. 그래서 이 7월 이후에 좀 뭐 새롭게 취득 공시가 나온다면 좀 나오고 뭐 차트적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 있다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협주 같은 것들 뭐 데아티아이라든지 뭐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아난티라든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뭐 방산주가 죽을 때 또 경협주가 반대로 또 올라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북한 관련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뭐 그래서 방산주를 바로 보지 말고 방산주는 이미 사 있는 상태라면 이제 매도를 관점을 봐야겠고 이제 좀 주가가 이게 빠지면 아난티나 뭐 이런 거 그 경협주가 빠지면 일신석재 이런 거 빠지면 이런 데서는 이제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도 어제 내용이긴 해요. 어제 가장 뭐 좀 재난 문자도 오고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25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26일날 어, 삼성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간 사람들 다 검사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가족장으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방문자가 많네요. 한 1000명이고 지금 뭐 언론인들과 뭐 재계 정계 인사들 다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요것도 이거는 제가 어제 뭐 개장 전 이야기에서도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기사 보니까 카카오 그 뱅크도 여기 써 있지만 뭐 카카오뱅크 K뱅크랑 또 롯데카드 뭐 그리고 그 외 지방은 네 곳도 이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기부 뭐 했나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사업자 신고 말고도 기본적으로 요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걸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고 영업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기부 욕먹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신고인식이 부족해서였을까 그래서 요거가 이제 좀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단일화를 좀 해서 어떻게 사업자 그냥 기본적인 신고한 상태에서 뭐 어떻게 좀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좀 뒤로 넘어갔었죠. 근데 뭐 1년 뒤에야 최종 판결 나다는 그런 기사이고 LG화학에서 분사하는 신설법인이 소송 승계한다는 내용인데 거꾸로 보면 이제 이 소송의 리스크를 LG화학과 좀 단절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SK컴즈 산하에 싸이월드라는 페이지가 그게 있었죠. 싸이월드가 근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뭐 소송 당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분리해서 띄어냈어요. 싸이월드를. 아예 그 SK컴즈랑은 빠이빠이 하면서 그런 가운데 뭐 지금 싸이월드는 완전 거의 망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뭐 지금 계속 투자자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분사로 지금 요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LG화학이 자회사 새로운 신설법인에 넘기는 부분도 있다. 물론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재무제표상 다 뭐 연결 재무제표로 LG화학에도 반영은 돼요. 근데 좀 이게 덜 뭐라고 할까 리스크적으로 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게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이제 숫자적으로는 다 거의 다 반영이 된다고 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 뭐 LG화학한테 안 좋은 좀 판결이 날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신설 법인 이렇게 분사해서 한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래 될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일단 뉴욕 증시가 미 대선이 초접전 가운데 기술주가 상승했어요. 상승하고 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추가적인 미 대선 사실 어제 우리 증시가 끝나갈 때쯤에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다 이긴 걸로 거의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일단은 트럼프가 우세 지역이 굉장히 많았고 개표 결과 개표율도 높은 곳들도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기고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 증시도 방향을 잡았었어요. 방향을 잡고 그렇게 뭐 방에 흘러가는 가운데 지금 바이든이 막판에 역전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정말 물론 이게 뭐
여론조사가 애초에 바이든 이길 거라고는 했었지만 굉장히 초접전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도 물론 우리는 뭐 북한 이슈라든지 저 미 대선 관련해서 변동성이 심했지만 미 나스닥 뭐 지수 선물이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도 막 뒤에서 끌어올려고 코스닥도 그랬지만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더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또 이게 어쨌든 소송 돌입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트럼프는 또 뭐 바이든도 받아치긴 하겠지만 그래서 결과가 확정되는 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계속 불확실성 요소로 우리 증시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트럼프는 거의 뭐 승리 연설까지 비슷하게도 했었었죠. 뭐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지금 현재 나온 걸로는 이제 6자리만 더 확보하면 뭐 바이든이 이긴다라는 부분으로 뭐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장전 뭐 이야기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대 1로 약간 트럼프를 조금 높게 보긴 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 그런 거를 고려는 해야겠지만 정말 주식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되는 게 오히려 유리했던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아직도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주식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친기업적이란 상황이라 뭐 기업을 잘 굴러가게 막 계속 규제를 풀고 뭐 그런 어쨌든 공화당이라는 그 정당 자체가 그런 기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그런 흐름으로 미국 기업이 잘 돼서 우리 증시도 당연히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당선되면.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이제 법인세가 이제 나가면 투자도 위축될 거고 미국 기업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미 증시가 그동안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상승하던 증시에 부담이 되면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걸리면서 미 증시 떨어질 수 있고 우리 증시도 같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방위비 같은 경우는 너무 막 트럼프가 우리나라 뭐 에서 돈 너무 뜯어가려고 막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말 주식 시장만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되는 게 조금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부분인데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조금 불리해진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또 물론 이거 또 바이든이 미국 기업 뭐 법인세 인상을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뭐 따라서 법인세를 추가 인상한다는 뭐 이슈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죠. 어쨌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유동성은 아직도 뭐 풍부하다는 거는 분명하고 이제 어쨌든 돈을 더 풀 텐데 어떤 식으로 푸냐라는 방법이 뭐 이제 대선이 끝나면 확실하게 끝나면 나오긴 하겠죠. 누가 당선되든 하여튼 그런 돈 푸는 과정이 또 발생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냥 유동성으로 더 그냥 뭐 어느 정도 충격은 있겠지만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성의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시장을 보면서 조금 현금 비중도 많이 갖춰놓고 참고로 저희 유료방은 어제 보유 종목 하나 또 정리를 했어요. 그 5G 관련주 뭐 들고 있었는데 하여튼 5G 관련주는 이제 뭐 트럼프 수혜라고도 이야기가 있고 뭐 바이든이 돼도 수혜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목표가에서 최소 목표가 와서 다 털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해서 좀 현금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무료 카톡방에서 5G 관련주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뭐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뭐 대표적인 5G 관련주 뭐 솔리드라든지 뭐 서진 시스템 다 외국인 매도했어요 어제 순매도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올라간다고 괜히 따라서 들어갔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웬만하면 지수가 오히려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오히려 밑에서 깔아놓고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좀 볼게요. 지수 차트 보면
일단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끝났고, 그리고 코스닥은 뭐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일단 오늘 뭐 일단 나스닥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조금 떨 가능성은 높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리고 20일 이동평선도 뚫어놨고, 근데 어쨌든 이 20일 이동평선이 하락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리는 요 박스권에 대해서는 회복을 해놨다. 여기 회복은 해놨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에 약간 예, 잠시만요. 여기 약간 절반 정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게 주가가 재미난 게 이게 고점을 치고 저점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 약간 3분의 1 내지 2분의 1 회복하는 그런 게 부분이 있어요.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근데 이 박스권에 대해서 그러한 반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이미 진행되고 절반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조금 남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고 다시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요 박스권에서 여기 밑에서 요 구간에서 그냥 또 이렇게 다시 소박스권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러니까 지수에서 이제 지수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해당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컨트롤하는 종목이고 매수하면 흑을 올린다면은 조금 손절을 잡으면서 따라가는 거,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은데 그냥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끌어올리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냥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은 따라갔다가 오히려 윗꼬리 맞으면서 그냥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은 굉장히 종목의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하면서 조금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는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음봉 나올 때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수 음봉 나올 때 분할로 잡아 들어가고, 또 지수 반등 때 튕길 때 팔고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제가 그리고 개장 전 이야기에서 여러 번 이 부분도 분명 말을 해드렸었어요. 코스닥 이렇게 가운데 이런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종목 분할로 잡아서 반등 때 터는 방법, 이게 사실 제가 5G 관련주에 대한 거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미 발생을 했고, 일단 뭐 팔자리가 나왔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5G 관련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뭐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음봉에서 뭐 종목에 대한 뭐 성향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뭐 볼 수 없다면 웬만하면 지수 음봉 떨어질 때 같이 밑으로 분할로 잡아서 이렇게 튕길 때, 특히나 뭐 외국인 매수세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뭐 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이게 코스피를 보죠. 코스피는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아직 실적 안 나온 종목들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렸었는데, 요즘에 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적 관련주들 워낙 미 대선이 큰 이슈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워낙 애매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솔직히 여기서 뭐 글쎄요, 조금 더 올라오면 2,400까지는 가겠는데 정말 너무 애매해서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3분기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대감 계속 가지긴 하되, 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는 종목을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물론 이 코스피와 코스닥 공통 상황으로 약간 L자형으로 이렇게 바닥 잡고 있는 애들은 뭐 좀 그냥 다 봐도 돼요. 언제나 봐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현재 최근 그 코로나 이후 상승해서 안 움직이고 오히려 바닥 잡던 애들이니까 오히려 떨어진다고 해도 얘네 지수들이 오히려 그런 종목 오히려 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외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이라면 어지간하면 이제 특히나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가담하고, 또 얘네들이 매수 많이 했다고 무조건 믿을 수도 없는 게, 하루만 이렇게 매수해서 양봉 만들어 놓고 이제 배신을 때리면서 그냥 와장창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과 기관 매수 많았던 종목에 양봉이 이렇게 딱 있으면 요 시가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라인이다 라고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설명과 댓글 부분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코멘트 그리고 장중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